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수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음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무한도전 뮤지컬은 잘 시청했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제출한 답안에 대해 수연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해설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가장 많았던 오답을 확인하며 뮤지컬 구성 요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친구들이 쓴 모범 답안을 보며 논술을 쓰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배워봅니다. 음악 논술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필수 코스. 오늘 수업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여 시청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해 준 거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어떤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지 분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선생님이 제시한 이 무한도전 영상이 실제 뮤지컬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것들만 선생님이 짚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면 아마 논술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화면에는 지난 시간 영상에 나왔던 음악들이 어떤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지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훑어보시고요. 이 정답 중에서 조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비공개 댓글로 질문을 주세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고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한 오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답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오답, 바로 잔소리는 서곡이다 인데요. 쓴 이유도 비슷합니다. 맨 처음 나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이 맨 처음이라는 키워드는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곡이 정말 맨 처음 곡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은 무한도전 전체의 편집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이게 첫 곡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곡 자체의 느낌도 뭔가 시작을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곡이 정말 서곡이어야만 하는 다른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나오는 영상은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서곡을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오페라의 유령의 서곡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람 노랫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서곡은 이렇게 반드시 악기로만 연주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무한도전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노래를 부르네요. 이것만 봐도 이 곡 잔소리는 서곡으로 분류하기 조금 어렵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서곡은 뮤지컬의 맨 처음에 나오는 곡이고요. 반드시 꼭 악기로만 연주가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답 확인 두 번째. 풍문으로 들었소는 제시일까요? 오프닝 넘버일까요? 아까 1번 오답하고 이어지는데 잔소리를 서곡으로 구분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서곡 다음 곡인 이 풍문으로 들었소는 오프닝 넘버겠구나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풍문으로 들었소는 오프닝 넘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틀렸죠. 서곡 뒤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코러스, 여러 사람들의 합창이 있다는 점에서 오프닝 넘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넘버와 제시는 상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곡이 나오는 위치 그리고 등장인물의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곡이 나오는 위치는 지금 이 뮤지컬에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숫자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닝 넘버는 코러스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 제시는 한두 명의 사람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장기하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제시도 맞는 답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답 확인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은 커튼콜일까요? 사실 지지난주 영상에서 선생님이 커튼콜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커튼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을 내리는 부분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하니까 왠지 맨 마지막 곡을 커튼콜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커튼콜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뮤지컬 모차르트의 커튼콜 장면인데요. 이렇게 모든 공연, 그러니까 작품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막이 한번 내려지거든요. 그 막 뒤에서 관객들이 배우들을 향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면 그 박수와 환호에 화답하기 위해서 다시 막이 올라가고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 부분을 커튼콜이라고 합니다. 이 커튼콜에서 어떤 배우들은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중요한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무한도전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커튼콜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노래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겪고 성공을 이룬 삶의 순간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독창, 그러니까 남자 혼자 부르고 있네요. 뭘까요? 그렇죠. 아리아입니다. 우리 아리아의 키워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이 곡은 실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매우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뮤지컬 구성 요소, 키워드들은 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글로 써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작성한 모범 답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데이 모어를 적은 친구의 답안 한번 볼게요. 최대 인원이 출연하며 1막 끝쯤에 나오고 뮤지컬의 모든 요소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라고 적었는데 잘 적었어요. 우선 필요한 키워드들은 다 잘 들어갔죠. 자, 이번에 다른 답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답안을 보면 보다 구체적이에요. 우선 앞의 답안보다는 뭐뭐 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밑줄 친 부분들처럼 실제 장면에서 찾을 수 있는 예시들을 글 안에서 활용한 점이 매우 훌륭하네요. 다른 예시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문장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처럼 실제 찾을 수 있는 예시를 활용했습니다. 한 가지 노래에 대한 답변만 더 볼게요. 이번엔 서른 즈음에인데요. 이 답변도 잘 적었어요. 슬픔, 독창, 이중창 이런 식으로 키워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근데 뭔가 2% 아쉽죠? 이 두 개의 답안을 더 볼까요? 이 두 개의 답안도 전부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을 했고 밑줄 친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 실제 예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논술을 쓸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키워드를 포함한 완벽한 문장으로 쓴다. 뭐뭐를 한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마침표 찍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만 나열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서술할 때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예시들을 반드시 활용한다. 이렇게만 작성한다면 논술 점수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팁이 조금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연습 퀴즈 풀어봅니다. 최대한 성의껏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5교시 수업이 끝이 아니고요. 6교시 수업이 또 따로 올라갑니다. 두 수업 모두 잘 듣고 과제 제출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